안녕하세요, 스콘즈 박현입니다. 저에게는요, 정비 기능사와 정비 기사 이렇게 두 개의 자격증이 있습니다. 취득 날짜를 보시면 알겠지만 기능사는 2018년 그리고 기사는 2021년에 취득을 했습니다. 둘 다 각각 따로 취득을 했고요. 처음에는 기능사면 충분할 것 같아서 기능사를 땄다가 실제로 정비소에서도 일을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기사까지 취득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저의 조건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는 사실 비전공자예요. 그러니까 관련된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한 적이 없고 저는 정말 평범한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건축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자동차 기술에 관련돼서 뭘 배운 적이 없었고요. 제가 이 두 자격증을 취득한 방법은요. 필기 시험은 독학으로 했고요. 그리고 실기 시험은 특강을 다녔습니다. 보통은 필기 시험을 보고요. 합격자 발표가 한 달인가 있다 나던가요? 그리고 합격자 발표가 난 뒤에 한 달 정도 있다가 또 실기 시험을 봐요. 그래서 이 사이에 특강반이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실기 시험에 관련된 것들만 특강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필기는 그냥 독학을 해서 시험을 봤고요. 실기만 요 특강을 한 달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험을 준비한 기간은요. 저는 필기도 한 달, 실기도 한 달 정도 준비를 했었고요. 특강반이 한 달이니까요. 둘 다 저는 한 번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말을 하면 뭐 비전공자가 뭐 한 달씩 공부해서 합격한 거 보니까 쉬운가 보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사실은 기사 시험을 봤을 때는 이미 자동차 기사 경력이 좀 됐을 때였고요. 그리고 정비소에서 일도 이제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저는 용이하게 붙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실기시험을 봤을 때 합격률이 8%인가? 이랬어요. 전국에서 합격자가 10명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실기시험 합격자가 10명이고 네 그랬는데 제가 그때는 좀 운이 좀 좋았던 것도 있고 좀 잘 준비했던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고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비전공자가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들을 좀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요. 제가 이 책들과 그리고 바로 이 계산기 이거 시험 볼 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델명 보시면 2020년부터인가 그 모든 계산기를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허용되는 계산기가 있거든요. 그 계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 볼 때 썼던 이 계산기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일단 기능사 시험 준비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능사는 벌써 이제 5년 전이 됐네요. 기능사 시험은 2018년 1월에 이제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 독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내일 배움 카드라는 카드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근로복지공단인가에서 해주는 건데 자동차 정비 기능사 교육 과정을 신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이 정도 과정이었는데 공짜였어요. 그래서 이제 학원에 책만 사서 가면은 이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와 이게 기초도 너무 기초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등학생들도 기능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너무 그 기초 수준에 맞춰져가지고 정말 수업 시간에 문제 하나 풀이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예를 들면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좀 기초다 싶은 영어 단어 뭐 비클이 자동차다 탈 것이다 이런 단어 설명까지 해주시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밤 시간에 수업을 듣는데 너무너무 피곤한데 그걸 듣고 있자니까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차라리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빠르게 공부를 하려면 독학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독학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독학도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이게 책이 자동차 정비 기능사 책이 되게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이제 정비 기능사 2016년 책이네요. 이게 이제 이런 책으로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냥 공식이 있고 설명이 좀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 공식이 왜 이렇게 됐는지, 뭐 이 힘이 왜 이렇게 발생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없이 그냥 간단한 공식과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뭐 그냥 간단한 설명들이 들어있거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점 막 어떤 것들은 이렇게 용어가 나오는데 이 용어가 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너무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툭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만으로는 안 돼서 일단 책을 몇 권 더 샀습니다. 이건 이제 자동차 정비 공학. 기능사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모르는 단어, 제가 모르는 용어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이 책을 참고를 많이 했어요. 제가 공부했던 건데 사실 요즘 기술이 많이 발달했는데 이 시험에 그걸 다 반영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 옛날 책들도 아직도 유용합니다. 왜냐? 이 기술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조금 더 이제 자세한 설명과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일단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보면 또 정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추가를 더 해가지고 이렇게 책에 끼워놨습니다. 이 책에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랑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이렇게 2권을 사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컬러예요. 컬러로 이제 그림이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다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뭐 스프링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이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약간 좀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두 책 다 마찬가지인데, 제가 특히 기능사를 공부를 할 때는요, 자동차의 구조에 대해서 완전히 처음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이 2가지 책을 준비를 해서 중간중간에 같이 찾아보고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이 책으로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 책을 추가로 찾아보고 이 책으로도 이해가 안 된다 이럴 때는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출력을 해가지고 책 사이사이에 끼워놨어요. 요게 제가 공부를 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 대림대학교에 국창호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저는 사실 실제로 뵌 적은 없는데 그 교수님의 강의가 좀 이렇게 무료로 풀려 있거나 맛보기 같이 풀려 있는 강의들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모두 다 있는 건 아니고 일반 기계공학 쪽에 셰시나 일반 기계공학 쪽에 이제 강의들이 있거든요. 이 강의가 정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혹시 이 혼자 공부하시다가 독학으로 힘드신 분들은 이 강의 한번 검색해서 들어보시면 꽤 도움이 되실 거라는 거. 그리고 이제 온라인이나 이제 동영상으로 된 강의가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넘겨가면서 들을 수가 있잖아요. 저는 좀 그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골든벨에서도 강의를 제공을 하거든요. 이 QR코드 같은 거 누르시면 강의를 참고로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국창호 교수님 강의가 좋았습니다. 이 강의에 따라서 아무래도 좀 이 공부를 하고 싶은 의욕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책만 그냥 읽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뭐 읽으면서 뭐 이거 나올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국창호 교수님은 왜 이렇게 되는지 원리를 좀 많이 설명을 해주세요. 국창호 교수님 제가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를 이 3권의 책으로, 그리고 국창호 교수님의 강의를 바탕으로 이제 시험 공부를 해서 한 번에 붙었고요. 저는 문제만 풀어보는 방식이 아니고 이 앞에를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싶었고, 제가 원래 이 공부를 하고 싶었던 게 그 목적이었기 때문에 좀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2문제 틀렸나? 96, 7점대로 합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기를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기출문제더라고요. 이 앞에 한 7개년치 정도를 보통은 이제 다 뽑으셔가지고 그 7개년치를 다 공부하시면 문제가 중복돼서 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절반 이상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략적으로 한 7년에서 10년 정도 기출문제를 다 외워버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60점만 넘으면 통과는 되는 거니까요. 그냥 내가 만약에 계산 문제가 약하다 하시면 계산 문제는 다 틀린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도 시험 통과할 점수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다 그냥 나는 계산 문제 안 풀어 라고 생각하시고 나머지 문제를 다 맞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다 외워버리세요. 그러면 계산 문제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못 풀겠어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다 틀려도 시험은 통과할 수 있습니다. 대신 나머지를 다 맞아야겠죠. 그리고 기능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시험을 그 컴퓨터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뚝뚝뚝뚝 누르면 바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그날 내가 합격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합격을 한 걸 확인을 하고요. 저는 이제 실기시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 필기책을 살 때 실기책도 제가 샀었거든요. 실기 준비한 책도 샀었는데 필기책 같은 경우에 독학으로 혼자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본인이 골라서 사시는 거고요. 실기책 같은 경우는 이제 학원에 가시면 학원에서 무슨 책 사세요 라고 말해주거나 아니면 이 책 사라고 해줄 겁니다. 그거 사시면 됩니다. 학원에 다니면서 좋은 건 뭐냐면 실기시험 같은 경우는 사실 중요한 게 문제가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다 공개가 되어 있고요. 이게 항목이 몇 가지더라? 1안, 2안, 3안, 4안 해가지고 아마 기능사가 14안, 15안까지 있네요. 이 15안 중에서 이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준비를 이제 보통은 시킵니다. 1안 같은 경우에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각 기관에 관련된 거 4개, 그리고 실시에 관련된 거 5개, 전기에 관련된 거 4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요 파트로 나눠진 거를 4개에서 5개 정도 진행을 하게 되고요. 탈거해 오세요 해가지고 그냥 탈거를 해서 감독관님한테 검사를 받고 다시 갖다 끼우면 되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고장의 원인을 찾으세요 이러면 이제 그 원인을 찾아서 보여드린다던가, 뭐 엔진 시동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제일 어려워하시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찾아서
뭐 커넥터가 빠졌다면 끼운다던가 아니면 이제 뭐 잘못된 릴레이가 있으면 이거 릴레이 고장난 것 같아요 라고 해가지고 바꿔주세요 하면 이제 그 옆에 조교가 와서 바꿔주거든요. 이제 바꿔서 엔진의 시동이 걸리게끔 만드는 게 이제 엔진 시동인데, 이런 이제 직접 작업을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테스트를 한 다음에 답안지에 적어서 제출하는 게 있는데, 이때 단위를 정확히 적는 거, 단어를 정확히 적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숫자인 경우에 소수점 몇 자리까지 해가지고 요거를 정확히 적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원에서도 계속 연습을 시켜주기 때문에 저는 특강 학원을 다니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특강 학원은요, 어디가 좋아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제가 다녀본 바로는 다 괜찮아요. 어차피 특강이기 때문에 내가 시험 볼 시험장 가까이에 있는 학원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도 가까워야겠죠.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가까운 학원은요, 아무래도 이게 관리하는 게 이제 그 근처 뭐 자동차 관련 고등학교라던가 아니면 대학교나 이제 전문학교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서로서로 다 압니다.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그런 이제 시험 기계라던가 어떤 걸로 이제 시험을 볼지, 그러니까 엔진 시동 같은 경우도 정말 다양한 모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차로 시험을 보게 될지를 이제 가서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학원 고르는 팁은 내가 시험 보러 갈 시험장 가까이에 있는 학원을 고르셔라. 네,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채점을 결국은 감독관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복장이나 신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자분들이면 단정하게 머리를 묶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장갑 끼시면 안 돼요. 맨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맨손으로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비복 같은 거 최대한 뭐 인터넷에 요즘 검색하면 2만원, 3만원이면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정비복 신으시고 이왕이면 안전화까지 신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시험 학원을 다니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요, 공구통을 빌려줍니다. 그 작업에 필요한 것만 딱 하나씩 있는 그 공구통을 빌려주는데, 거기서 적절한 걸 바로바로 빨리 찾고 제자리에 잘 정리해 놓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까지 감독관님이 다 보세요. 그래서 이런 공구 정리가 잘 되어 있고 내가 공구를 바로바로 찾아서 금방 쓴다 하시면 그 뒤에는 그냥 확인도 안 하고 오케이 통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장과 자세는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기능사 시험에 대해서, 실기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볼 시험장 가까이에 있는 학원에 한 달 특강을 들으셔라. 요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리고 답안지 작성 요령, 그리고 태도 점수 정말 농담이 아닙니다. 어차피 실기는 채점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내 태도, 복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기능사 실기 노하우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동차 정비 기사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비교적 최근에 본 거라서 기억이 생생한데요. 2021년도 여름에 봤고요. 저는 한 2주 정도 휴가를 내가지고 2주 동안 정말 공부만 했습니다. 정비 기사와 산업 기사가 있는데요. 산업 기사까지는 책도 많고 강의도 많은데 정비 기사는 정말로 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2권인가 발견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 골든벨, 이번에도 골든벨입니다. 골든벨에서 나온 그 2018년 책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왜냐면 이게 기능사 시험을 보고 나서 제가 기사 자격이, 저는 건축거라서 안 될 줄 알았는데 된다는 걸 알고서는 기사도 따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바로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사놨죠. 근데 공부를 바로 하지 않고 2021년이 돼서야 취득을 했습니다.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2018년 책으로 공부를 해도 문제는 없었고요. 대신에 이제 기출문제 같은 게 최신기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과목을 보시면 정말 요령이 없이 그냥 시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과목을 보시면 지금 이 파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반 기계공학, 기계 연력학, 자동차 엔진, 자동차 셰시, 자동차 전기, 이렇게 파트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자동차 일반 기계공학이나 엔진, 셰시, 전기는 그 산업기사랑 비슷해요. 근데 다른 게 뭐냐, 이 연력학 하나입니다. 근데 이 연력학의 문제가요, 어디서도 저는 배운 적이 없었어요. 기계과를 나오셨으면 배우셨을 텐데 저는 이거를 따로 배운 적이 없었고, 와, 저는 정말 이거 미쳐버린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 독학이었잖아요. 근데 강의도 없어요. 이런 거는 사실 특히 이런 일반 기계공학은 산업기사 강의라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도 이제 국창호 교수님의 도움을 받았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산업기사 도움을 받으시는데 연력학은 정말 힘들었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진짜 다른 파트들은 솔직히 다 80점 이상으로 다 통과를 했거든요. 거의 8, 90점 통과했는데 이 연력학 정말 60점 간당간당하게 통과했습니다.
정비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가면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문제를 체크 하고 나면은 끝나자마자 바로 몇 점입니다, 합격입니다 이렇게 뜨거든요. 근데 정비 기사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 수능 시험 보듯이 가서 이제 문제를 풀고 OMR 카드에 내가 생각한 답을 이렇게 마킹을 해요. 그러면 그걸 싹 걷어가죠. 그래서 나는 답안지를, 내가 한 걸 답안지를 가지고 와서 내가 몇 점이나 받았는지 미리 체크는 할 수 있지만 OMR 카드 실수를 했을 확률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킹을 실수하거나 해서 문제가 몇 개 틀렸다던가 내가 깜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약간 합격자 발표까지 조금 조마조마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한 달 정도 있다가 나오는 합격자 발표 후에 실기 학원을 등록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처음에 이제 미리 점수 본인이 가져온 것만 체크해가지고 나 합격했네 이러면서 먼저 등록하실 수도 있고, 이제 그거는 성향 차이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다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지만, 만약에 단기간 시험 준비를 하시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저는 그냥 기출 문제만 계속 풀어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제가 특강 학원에서 만난 이제 다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 시험 준비를 할 때 그냥 7개년에서 10개년 기출 문제를 4번, 5번 계속 풀다 보면 외워지거든요. 그럼 어차피 반복해서 나오는 거고, 제가 이번에 기출 문제를 거의 못 풀고 시험을 봤어요. 바보같이 이론 공부를 한다고 기출 문제를 거의 못 풀어봤는데, 아니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거 내가 봤던 문제인데 싶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기출문제 있던 걸 똑같이 나온 겁니다. 심지어 답 숫자도 똑같았어요. 그냥 숫자만 외우면 되는 거였습니다. 문제 푸는 거였거든요. 전 정말 시간 내에 못 풀까봐 조마조마하면서 문제를 풀고 있는데, 와, 몇 문제는 정말로 기출문제에서 봤던 거랑 답도 안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굳이 저처럼 미련하게 공부하지 마시고 그냥 7개에서 10개는 기출문제를 외우셔도 됩니다. 근데 단지 이걸 외울 때 너무 그 단어나 이런 게 완전 생소하고 이론을 너무 모르시면 문제를 풀고도 그게 머리에 안 남거든요. 약간 이 단어나 용어나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한 일주일 정도만 이렇게 훑어보시듯이 내용만 머리에 넣으시고 그 후에는 기출문제만 죽어라 푸시는 게 더 나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정비 기사 필기시험도 사실 저는 뭐 한 번에 합격을 하긴 했지만 제 방법을 추천해드리진 않습니다. 이게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전자랑 친환경차가 올해부터는 되게 많이 강화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사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5개의 파트로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기출문제를 최대한 풀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사실 강의도 찾기 힘들고 책도 이 골든벨 한 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공부하시는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하실 거면 산업기사 영상이나 산업기사를 일단 참고를 하시면 나머지 뭐 일반 기계공학이나 이런 셰시나 엔진, 그러니까 기관 이런 파트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산업기사 참고를 하셔도 되고 연력학만 따로 보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동차 정비기사 실기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동차 정비기사 같은 경우에는요, 실기시험이 2가지로 나눠줍니다. 필답형과 작업형. 그래서 필답형 같은 경우에는요, 가서 주관식으로 시험을 봐야 돼요. 그리고 작업형, 기능사 때랑 똑같이 가서 이제 엔진을 만지거나 뭐 부품을 분해 조립하면서 그걸 확인받고 하는 건데요. 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필답형 같은 경우에는 와, 이건 정말 이게 좀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기출문제가 있긴 있는데 기출문제가 있어도 그게 절반을 넘지 않고, 그리고 되게 막 범위가 너무 다양한 거예요. 예측이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답형 말고, 그러니까 실기 중에서 필답형 실기 말고 이전에 필기시험을 보잖아요. 필기시험은 사실은 그 7개년에서 10개년 기출문제 중에서 거의 다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지선다니까 어떻게든 뭐 하나를 찍으면 되는데, 이 실기시험 중에서 필답형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이니까 일단 뭐라도 써야 되죠. 그리고 그게 틀리고 맞는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필기는 사실은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건 학원에 등록을 해도 그냥 학원에서 알아서 준비하시라고 해요. 학원은 실기시험 중에서 작업형만 교육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필답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준비한 방식은 필답형은 이렇게 그래도 기출문제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출문제도 인터넷 강의가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 비용이 좀 되는데 그거를 등록을 하시면 이제 거기서 기출문제를 줘요. 근데 이 기출문제도 정확히 시험지를 주는 게 아니고 그 시험 보고 온 학생들이 기억을 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정확하지 않죠. 요거를 이제 특강 같은 거를 돈 내고 신청을 하시면 그 학원에서 주는데, 저는 다행히 그때 같이 실기 작업형 그 학원에서 수업을 듣던 친구가 요거를 제공을 해줬어요. 그래서 요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있는 건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실기 필답형 문제가 있고요. 요것도 이제 이벤트를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필답형 준비를 할 때 이렇게 기출문제 참고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요, 제가 기출문제를 정리한 거예요. 근데 기출문제 중에서도 여기 보시면 알아보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14년, 20년. 그러니까 14년에 뭐 1차, 2차, 3차, 4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몇 번 등장한 문제인지는 3번 등장한 문제. 기동 전동기를 느리게 회전시키는 이유에 대해 쓰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요게 답입니다. 예상 답안인데, 요 답안을 이제 요게 이제 예상 답변인데, 이것도 사실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학원에서 써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2012년부터 21년까지 반복해서 출제된 문제를 다 정리해놨습니다. 요것도 이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엄청나죠? 근데 제가 이걸 다 봤는데 정말 시험에서 전혀 상관없는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참 충격적이었어. 그러니까 반 이상? 그러니까 진짜 기출문제 중에서 나오는 문제는 한 3분의 1 정도 됐던 것 같고, 한 3분의 2는 완전 새로운 문제이긴 했어요. 근데 이제 기존에 제가 이론 공부를 하면서 알았던 지식을 통해서 이제 답변을 많이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완전 생소한, 이건 정말 정비소에서 일하지 않으면 모르겠다 싶은 그런 답변들도 있고, 아무튼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 이제 작업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정비 기사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3번 보러 가야 됩니다. 필기 1번, 실기, 필답형 1번, 작업형 1번. 그 3일이 걸려요. 처음에 이제 작업형 실기도 책이 한 권인가밖에 없고요. 여기서 이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책에 예제로 나온 사진들이 있잖아요. 이 사진이 찍힌데, 사진이 찍힌 곳 있죠. 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 사진을 찍은 곳이 북부 시험장입니다. 서울에서 북부요. 그래서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그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기가 너무 수월한 거예요. 일단 학원에 가서 그 학원에도 최대한 비슷한 그런 이제 뭐 엔진이라던가 비슷한 것들이 있긴 하지만, 또 시험장에 있는 거랑 비슷한 거, 그러니까 이건 완전 시험장이랑 똑같은 거죠. 똑같은 그런 그걸로, 그러니까 그 시험장에서 찍은 사진으로 만든 책이기 때문에 어차피 책은 이거밖에 없고, 이 책으로 공부를 하실 거면은 그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너무 멀면은 근데 어쩔 수 없겠죠. 그 한독 자동차 정비학원을 가시면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저는 사실 이거를 공부를 할 때 보시면 지금 이렇게,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익혀야 될 과정들이거든요. 보통은 시험이 기능사랑 똑같습니다. 1안, 2안, 3안, 4안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선택이 돼서 그거를 해보시오 라고 주는 거예요. 이제 가서 시험을 보시면 시험지를 뭘 주냐면, 뭐 5안을 준다던가 7안을 준다던가 이 쭉 리스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시험장에 갔는데 1안을 줬다. 그러면 1안이 여기 리스트에 있는 것 중에 요 리스트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모든 시험에 다 나오는 것도 있지만 똑같이 겹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겹치는 걸 제거를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1안에는 요거랑 요 시동이랑 요거랑 요거 다 1안에 있는 거 당연히 첫 번째가 다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겹치는 거를 저는 이제 화이트로 다 지워봤습니다. 다 지우고 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들을 여기 남은 얘네들만 다 할 수 있으면, 어떤 안이 나와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안에서 다 골라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머리 복잡하게 안별로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저처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저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거를 다시 복사를 해가지고 색을 없앤 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유형인 거예요. 탈부착만 해도 되는 게 있고, 데이터를 제출해야 되는 게 있고, 이 유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형별로 쭉 정리를 이렇게 색깔로 다르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형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여기 이것만 봐서는 도대체 뭔지 알 수 없거든요. 예를 들면 메인 저널 5일 간극, 크랭크축 엔드 플레이, 이거 어쩌라는 거지? 네, 이거를 측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측정을 할 때 주의사항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요 한 장만 보면은, 대충 내가 작업 요 2개만 보면은, 보통 작업을 미리 해보니까 예측이 되잖아요. 내가 무슨 작업했었고 무슨 작업했었고 기억이 나잖아요. 키워드만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할 때 빼먹으면 안 되는 작업,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만 딱 들어가기 전에 확인을 하려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였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측정을 한 후에 답안지 작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틀렸을 때 이상 없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뭐 어떻게 조치한 후에 어떻게 한다, 그럼 답안들을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분해 조립 측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분해 시나 아니면 측정 시 유의사항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 모범 답안을 적어놓고, 이 2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분해 조립 같은 경우가 아니라 파형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답안을 써야 되는지, 그리고 뭐 탈부착 특정 같은 경우에는 답안이 뭐가 있는지 이 예상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회로 점검 같은 경우에는 회로 점검 시에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뭐 퓨즈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거든요. 그 체크를 해야 되는 그 종류들, 여기를 뒤지면 찾을 수 있다. 이걸 싹 다 정리를 손으로 한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시험 보기 전에 정리한 건데, 이것도 이제 이벤트로 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들어가시면 훨씬 더 머리에 잘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 작업형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저 50점 만점에 42점 받았거든요. 별로 이런 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점 넘게 받았는데, 이게 저는 진짜 시험 볼 때 감독관님이 그냥 해봤어요? 뭐 이런 얘기를 막 그냥 하시면서 마지막에 끝까지 확인도 안 하시고 할 줄 안 해? 됐어? 막 이런 식으로 하시고 본인이 먼저 여긴 거 알죠? 막 이러시면서 통과시켜 주시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 이때 합격률이 제가 기사시험을 봤을 때가 2021년 2회차였어요. 전국에서 10명인가 합격했고요. 합격률이 7.9%인가 8%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엄청 잘해서가 아니라 자세를 잘 잡고, 그리고 복장을 잘 입고, 그리고 저 안전화까지 신었거든요. 안전화까지 신고, 그리고 도구를 능숙하게 다루면 됩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빌려주는 그 공구함이 있어요. 저는 미리 공구함에 뭐가 있는지 다 확인을 해보고 위치 확인하고 딱 저거 작업을 지시를 했을 때 그 지시한 작업에 필요한 공구만 탁탁탁 찾아서 딱 쓰고 바로 정리하고, 이동할 때도 정리를 다 해놓고 커버 딱 닫고 들고 이동했습니다. 이런 자세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제가 기능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그걸 확인하시고 점수를 매기시는 거는 인간이잖아요. 감독관이기 때문에 그런 자세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그런 복장, 그리고 태도, 그리고 이제 나의 공부를 다루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신중하실수록 점수도 잘 받으실 수 있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알려드릴 수 있는 노하우는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뭐 시험 준비 과정과 방법, 그리고 학원 선택 방법이라던가, 그리고 어떤 시험장 가면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더 이거를 보시고도 더 궁금하신 게 있다던가 아니면 더 알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Q&A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저희가 이 영상을, 어떻게 보면 제가 말도 되게 많잖아요. 이 지루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기능사와 기사 시험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래도 제가 나름 또 단번에 합격한 또 합격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의 기를 좀 받으시라고 저의 기를 전해드릴 이 제가 공부했던 책들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계산기, 그리고 요 보드, 이거 실기시험 보실 때 필수예요. 이거 준비하고 계셔야 이것도 점수에 반영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에 문제지 끼우시고, 그리고 답안지 작성할 때도 여기다 끼우셔서 답안지 작성하시고, 볼펜 꼭 챙겨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시험 보실 때 요 나무판 중요하니까요. 요거까지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상품은요, 일단 자동차 정비 기능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제가 공부했던 책들, 요 필기책과요, 그리고 실기책 이렇게 6권과, 그리고 2023년 요 자동차 정비 기능사 필기 문제집을 제가 상권 사서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책 총 7권이 되겠죠. 이게 자동차 정비 기능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론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책이고요. 그 다음에 기사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준비를 했죠. 자동차 정비 기사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 필기했던 책과, 그리고 2023년형 필기 책을 새로 사서 선물을 하나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요 지금 이제 실기시험, 이거 같은 경우 사실 필기를 합격하시고 실기 준비를 또 따로 하시는 분들이 실기를 이제 오랜 시간 동안 합격이 안 돼서 좀 애먹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필기는 먼저 붙고. 그래서 이 자동차 정비 기사 같은 경우에는 필기 따로 실기 따로 선물을 드릴 건데요. 실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책은 당연히 같이 드리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필답형, 요거는 이제 작업형이잖아요. 작업형 책과 필답형 책, 이거 지금 이렇게 기존에 이제 필답형 기출문제 책 이렇게 책 2권이랑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사실 실기시험에 필답형 기출문제집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 따로 모아둔 거 문제집 제가 복사한 거. 요거는 이제 저도 봤던 거라서 약간 너덜너덜하긴 하지만 요거랑, 그 다음에 제가 작업형 체크리스트 이렇게 정리해 둔 건데 요거는 보고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한번 보시면서
본인만의 그런 표를 만들어 보시라고 참고하시라고 같이 보내드리고, 요거는 이제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출문제를 보면 이제 중복된 게 있어요. 중복된 거를 다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네, 그냥 표로. 요것도 같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실기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책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기시험 세트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계산기랑 요 보드, 실기시험 보실 분들에게 필요하겠죠. 이렇게 해서 총 4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밑에 더보기로 작성을 해놓긴 하겠지만, 아니면 뭐 댓글로 작성하긴 하겠지만, 뭐 이제 저희 댓글 그 기간은 아마도 이제 영상 올라가고 한 일주일 정도 아마 문의를 받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아니면 뭐 본인이 몇 번 떨어지셨다던가 이게 얼마나 절실하신지를 적어주시면 제가 잘 댓글을 읽어보고 가장 필요하실 것 같다고 생각되는 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뭐 많이 응모하지 않으셔가지고 왠지 막 받아주세요 해야 되는 거나 한 분이 쓰시면 그냥 될 것 같기도 한데, 뭐 아무튼 그래서 뭐 이벤트 응모도 많이 해주시고요. 댓글로 더 추가적인 질문사항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또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합격하세요.